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트리 양자기술연구본부의 최병석이라고 합니다. 원래 발표는 저희 쪽 윤천주 본부장님께서 하실 예정이었으나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셔가지고요. 제가 대신 하게 됐습니다. 우선 애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애트리는 정부 출연 연구소고 그 정직원 기준으로 한 2,300명 정도의 그 풀타임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뭐 AI 분야라든지 뭐 모바일 텔레코뮤니케이션 분야 등 국내 IT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응용 연구에 강점을 갖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자 기술도 물론 기초 연구도 하고 있지만 그 어플리케이션에 좀 많이 더 특화돼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일 먼저 이제 애트리 그 양자 기술의 연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트리 양자 기술의 첫 시작은 2005년에 시작된 유선 QKD 뭐 실증을 제일 처음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5년에 이제 국내 처음으로 25km의 그 파이버 스풀에서 이제 그 광섬유 기반의 QKD 실험을 최초로 성공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때는 이제 그 조직 자체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금씩 연구를 해가는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인원도 조금씩 보충이 되고 조직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서 연구 주제라든지 내용 면에서 조금 더 심화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성과는 2011년에 그 양자 통신에서 특히 많이 쓰는 인게스 기반의 싱글 포톤 디텍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싱글 포톤, 그러니까 싱글 포톤이 검출되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 그 싱글 일렉트론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그 하이스피드 QRNG, 그러니까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그 양자암호 통신에서 베이시스를 바꿔주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보편적으로 많은 그 응용을 갖고 있는 이 QRNG 칩을 그러니까 반도체 칩의 위상 노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했고, 그 속도가 대략 한 6GBps 정도 됐었고요. 그 이후에 2019년에 그 국내 최초로 QKD 그 자유공간에서의 QKD 시스템을 한 200m 정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그 광자 기반의 그 양자 컴퓨팅용 실리콘 포토닉스 칩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칩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의 경우에는 그 이런 포토닉스 칩 기반의 CNAT 게이트를 완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4큐빗 오퍼레이션까지를 성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에는 그 슈퍼컨덕팅 큐빗을 5개까지 이제 그 얽힘된 5개의 슈퍼컨덕팅 큐빗을 그 얻은 결과가 있고, 이러한 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와 그 결합된 풀스택 아키텍처까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22년에는 이제 인디마세나이드 기반의 퀀텀 닷 기반의 그 확정적인 싱글 포톤 소스를 개발하였고, 리튬 나이트레이트 기반의 이제 이거는 이제 비선형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단일 광자를 생성하는 방식인데, 그런 리튬 나이트레이트 기반으로도 그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2023년의 경우에는 그 세계 최초로 그 집적화 칩 기반의 그 프리스페이스 그 QKD 모듈을 그 개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연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릴 거는 포토닉스 칩 기반의 그 유선 QKD 그 모듈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그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그 광통시 시스템에서는 여기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그 렉 타입의 그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이 시스템 안에는 실제로는 그 좀 부피도 크고 흔히 말하는 벌크 광학계라고 부르는 그런 개별 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개별 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사실은 이제 QKD가 아직도 그 상용화에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저희는 이런 그 상용화에 걸림돌이 된 가격 문제를 이제 집적화 칩 구현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적화 칩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뭐 당연히 그 여러 가지 칩을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한 칩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크기도 줄일 수가 있고 가격도 줄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스 프로덕션도 가능하고 에너지 이피션시까지도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이제 페이스 모듈레이션 기반의 BB84 시스템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앨리스라고 불리는 트랜스미터 사이드는 칩이 펄스 소스, 그리고 인텐시티 모듈레이터, 딜레이 라인 인터페로미터, 그리고 가변광 감색이 페이스 모듈레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 사이드, 보통 밥이라고 부르는 리시버 사이드는 페이스 모듈레이터에 앞서 보여드린 송신부에 있는 비슷한 그 딜레이 라인 인터페로미터와 그 단일 광자를 검출하기 위한 싱글 포톤 디텍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개별 칩들을 개발하고 나서 이를 전체 하나의 그 집적화된 칩 형태로 구현한 다음과 같은 모듈, 실제로 이제 CFP2라고 해서 그 광통신에서 쓰는 표준 폼팩터가 있는데요. 그 폼팩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인테그레이티드 칩, 집적화된 송신부 모듈을 구현을 하였고, 작년 정도에 이제 그 수신부 쪽도 이렇게 이제 역시 이제 CFP 폼팩터에 맞게 그 집적화된 모듈을 그 개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개발이 완료된 이제 집적화 모듈을 이용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집적화된 모듈들은 당연히 산업계에서 이제 이 코스트를 다운 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T라든지 그 사이에 뭐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기업의 기술 이전까지 그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보통 통신망에서 쓰는 이제 유선 기반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프리스페이스 기반의 QKD 시스템입니다. 프리스페이스 QKD는 뭐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드론이라든지 스마트카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자암호 통신을 할 수 있는 거를 가정을 하고 이제 개발하는 거고, 그 현재는 오히려 그 꼭 그런 이러한 무선 환경이 필요한 그 어플리케이션인 국방 분야라든지 그 금융 분야에 오히려 더 빨리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기술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건 이제 프리스페이스 기반의 이제 집적화 칩의 이제 개념도를 보여드리는데요. 그 구성은 앞서 보여드린 게 이제 타임빈 기반의 이제 페이스 모듈레이션을 이용해서 구현한 거라고 하면은 프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편광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을 하게 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6채널의 어레이 광원과 6개의 VOA 그리고 폴라레이션 인코딩 모듈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리스페이스다 보니까 송신부와 수신부가 그 잘 정렬된 상태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빔 트래킹 시스템을
상태까지를 구현하게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건 개별 그 각각의 그 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를 이제 집적화한 형태의 집적화 모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퀀텀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 연구 결과입니다. 퀀텀 네트워크는 사실은 양자 암호통신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기술인데요. 그 앞서 보여드린 이제 그 QK 유선 및 무선 QKD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소스 부분에서 이제 그 기술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레이저를 그 싱글 포톤 레벨로 감쇄해서 쓰는 기술이고,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얽힘을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제 시큐리티는 QKD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을 확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얽힘 기반의 그런 네트워크를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초기 버전 중에 하나로 이제 얽힘을 분배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긴 117.5km 그 얽힘 분배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이제 KT 양쪽에 있긴 한데 중간에 이제 파이버 스풀과 실제로 깔린 매설된 광섬유 링크를 이용을 해서 양쪽으로 얽힘이 형성되어 있는 광자를 보냈고, 여기 보여드리는 결과와 같이 이 두 광자 사이에 얽힘이 확실히 형성된, 그러니까 얽힘이 형성이 안 됐다고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일정한 값으로 보일 텐데 얽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저빌리티를 갖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뭐 저희의 기술도 있지만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뭐 KT라든지 한국첨단소재와 같은 그 공동 연구기관도 많이 노력을 해줘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양자 컴퓨팅 분야 중에 광자 기반의 이제 양자 컴퓨팅 개발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 OFC에 발표된 결과인데요. 8큐빗의 그러니까 집적화 기반의 그 8큐빗을 구현을 했고, 이 중에 실제 6개의 큐빗은 완전히 얽힘된 상태까지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4큐빗 그 인테그럴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의 피델리티까지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소자의 구성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뭐 궁금하시면 저희 부스에 와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 뭐 SBS나 KBS에 이제 이미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양자 이미징입니다. 양자 센싱 분야 중에 이제 양자 이미징에 해당되는 분야고요. 저희는 이제 인테그럴 포톤을 기반으로 해서 슈퍼 레졸루션 이미징 연구를 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클래시컬, 그러니까 현재 일반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 컨트라스트 대비 현재 양자 기술을 통해서 이런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수치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컨트라스트 노이즈 레이쇼가 한 210% 정도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레졸루션도 약 2배 정도 그 향상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미징 쪽으로 센싱 분야에서 이제 양자 이미징 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바이오 이미징 쪽으로 좀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퀀텀 라이다까지를 구현하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